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비 있는 에너지 힐러 멋의 심리학을 연구한 박언영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우리 한국인의 멋의 정신이 양극을 아우른다. 그런데 다른 정신 맥락에서 얘기하는 양극을 아우른다란 한국의 양극을 아우름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런 양극성의 정신이 발효 음식과 특히 한국의 전통 발효주 안에 어떻게 더 강하게 드러나는지 구현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수비 있는 모습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양극을 아우른다 라는 그 부분이 다른 정신 맥락과 한국의 것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다시 예전에도 한번 인용을 해드렸던 멋과 한국인의 삶에서 한 구절을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용할 글은 조지훈이라는 학자, 멋의 연구의 고전이라고 여겨지는 조지훈 선생님의 글에서 한 줄 읽어드릴 겁니다. 멋은 실로 아 속에 넘나들며 아는 우아하고 고상하고 귀족적인 취향, 속은 속되고 저작거리의 서민적인 취향을 얘기합니다. 다시 멋은 실로 아 속에 넘나들며 그 어느 쪽에도 떨어지지 않는 미묘한 줄타기와 같은 경지, 그 가느다란 선 위에 멋의 대도, 멋의 큰 길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재밌는 게 또 이어서 멋은 모든 면에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요 이것이 멋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멋이라고 고착시킬 수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호련히 멋이 성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극을 넘나들기 때문이죠. 근데 조지훈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지금 멋은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 하고 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멋없는 면이겠죠? 네, 그거는 그냥 좀 여담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말씀, 아 속에 넘나들며 그 어느 쪽에도 떨어지지 않는 미묘한 줄타기와 같은 경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속, 이쪽 극과 저쪽 극을 넘나들며 양극을 아우르는데 그냥 양극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양극이 하나가 된 것도 아니라 이 양극이 그대로 있는데 그 양극 사이를 넘나들며, 다시 말하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러한 움직임의 맥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움직임, 양극 사이를 움직인다는 이 움직임의 맥락이 한국인의 멋의 정신, 한국인이 양극을 아우르는 양상, 양극을 아우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양극을 아우른다는 한국 고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마음 공부, 정신 수련 맥락에 가도 혹은 종교적인 영적인 맥락에 가도 양극을 아우른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극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간다 라는 식의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한국의 정신 맥락에서 멋의 정신 혹은 풍류 정신 혹은 더 거슬러 화랑도 정신 혹은 더 거스르면 당군의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국 고유의 정신에서 얘기하는 양극을 아우름의 양삭은 양극 사이에 균형을 잡고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고요함, 영성에서 흔히 얘기하는 고요함의 맥락보다는 양극 사이를 오고 간다라는 움직임의 역동성의 맥락에 더 많은 초점이 놓이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다른 양극 아우름과
말 한마디는 굉장히 작은 것 같고 그게 뭐 큰 차이냐 싶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예술 작품이라든지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고 멋의 연구, 멋의 정신에 매료가 되어서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다른 전통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극을 아우름도 균형을 잡고 움직이지 않고 딱 정지해서 꼴짝 잡고 서 있는다 라는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또 중도 혹은 중용, 중도는 불교의 용어일 것이고 중용은 유교에서 더 많이 쓰는 말인데 중도나 중용이라고 해서 양극의 한가운데에서 딱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균형을 잡는다라는 이야기지 뭔가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깊이 들어가면 깊이 실천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많은 경우에 마음 공부를 하러 가면은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정신은 항상 예술에 가장 크게 드러나거든요. 그 민족의 정신은 그 민족의 예술 작품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데 전통적인 예술 문화의 형태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극동지방에 일본하고 중국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만 중국이나 일본의 어떠한 예술 표현의 형태를 보면은 반듯하게 균형이 잡히고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고 애누리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딱 균형에 맞아서 그냥 보기만 해도 다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 시끄러운 마음이 다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미학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의 전통 예술의 양상을 보면은 다 어딘가가 조금씩 어긋나 있어요. 반듯하게 균형 잡힌 거는 없고 어딘가를 조금씩 어긋나게 해놓고 뒤틀리게 해놓고 엇나게 해놓고 흐트러지게 해놓고 하는 부분들을 예술을 전통 예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데요. 이어지는 얘기에서 그거는 또 다시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그 어긋남 정확히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것 그리고 뭔가가 조금 이질러져 있는 그러한 양상들이 바로 이 양극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는 개념에서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거를 왜 요즘 치유 힐링 현장에 가면은 춤 테라피 혹은 뭐 움직임 테라피에서 몸을 움직이는 바디워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쪽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소토 선생님이라고 저에게는 마음의 은인 같은 저의 모든 탐색을 시작하게 해주신 한마디를 던져주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움직임을 40년 이상 탐색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완벽한 균형을 잡고 있는 한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죠? 요가를 하는 수행자가 손가락 하나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완벽한 균형을 잡고 있으면은 이동도 안 하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로지 여러분이 균형을 잃었을 때에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균형을 잃었을 때에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극 사이를 움직입니다. 균형을 잃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울림이 오십니까? 다시 말해서 양극을 아우른다라는 면에서 그 양극 사이를 내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논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면서 극간유희, 양극 사이에서 논다, 극간유희라는 말을 써봤는데요. 그 양극 사이를 움직인다는 것은 양극 사이에서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것은 항상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양극을 아우름에 있어서
양극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고요하게의 개념보다는 양극 사이에서 불균형을 환대하면서 계속 움직인다라는 그 역동성의 개념.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바디워크 쪽에서 흔히 듣는 얘기인데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공부 왜 합니까? 영성 수련 왜 합니까? 아니면 심리 상담 왜 받습니까? 다 생동감 있게 활기차게 내 삶을 정말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생동감이 있다는 것은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가 목표가 아니라 마음 공부의 목표는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가 아니라 양극 사이에서 불균형을 환대하면서 양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껏 멋있게 잘 흔들리면서 사는 것이 정말 생동감 있고 활기찬 삶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인의 멋의 정신에 따라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것 같으면은 균형을 잘 잡은 정지에 있는 고요함 보다는 양극을 내 멋대로 넘나들면서 아속을 넘나들면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균형들을 한껏 환대하고 불균형을 없애야 할 걸로 여기는 게 아니라 환대하고 그것을 타고 마음껏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줄 아는 사람하고 그냥 흔들리는 사람은 또 차이가 나겠지요.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언젠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한국 정신에서의 한국의 멋의 정신에서 보여주는 양극을 아우름은 다른 정신 철학적인 마음 수양, 마음 공부 맥락에서 얘기하는 양극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정멸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정멸은 시작점일 뿐인 거죠. 한껏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고요함, 탄탄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위에서 마음껏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닌데요. 조금은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를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러 다닌답시고 다녔는데 어디를 가도 그 흔들리지 않음이 목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뭔가 저게 날까? 라는 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바야흐로 한국의 정신 그리고 저 또한도 한국의 정신은 정신수양단체보다는 한국 전통 예술의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몸으로 체감하면서 느끼게 됐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그 소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균형을 잃었을 때에만 움직임은 일어난다. 움직임 이콜 불균형. 우리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은 불균형을 환대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양극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싫으면은 왔다 갔다 안 하겠죠. 이게 좋고 저게 싫으면은 절대 절로 안 가겠죠. 양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놀 수 있다는 것은 양쪽 다 싫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는 둘째치고 그거를 하려면 일단 양쪽 다 싫지 않아야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느 한쪽이 좋으면 한쪽을 싫습니다. 가벼운 게 좋은 사람, 진지한 사람 싫어요. 진지한 사람은 가벼운 사람은 경망스러워서 싫어요.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고요하게 좋아하는 사람. 사람마다 양상은 많습니다만 보통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뇌를 두고 얘기해도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좌뇌 논리 중심인 인간은 이쪽으로만 치우쳐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뇌 감정 중심인 인간은 이쪽으로만 치우쳐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습관으로 꼴지어져 온 성향입니다만, 양극 사이를 놀기 위해서는 그 양쪽이 다 싫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멋의 정신을 한국인의 어떤 영성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만, 한국인의 멋의 정신은 극간유희, 양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논다. 그리고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그 움직임의 개념 안에는 불균형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불균형을 환대한다 라는 맥락이 강하게 들어가 있을 뿐더러,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움직임은 양극이 여기랑 만약에 여기라면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직선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곡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 직선인데 지그재그로 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삥 둘러서 가겠죠. 그래서 양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양상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멋, 나의 멋이라는 개념이 또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지요. 오늘은 그래서 멋은 극간유희다 라는 말, 양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논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그러한 정신에서 어떠한 것들이 파생되는지를 또 이어지는 시간에 이야기도 하고, 실제 그것이 전통 예술이나 문화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국인에게 그 정신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체화되어 있는지를 또 말씀드리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